안녕하십니까. 현대글로비스 내부회계 관리제도 실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목차는 크게 5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무엇인지 개요 및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변화관리와 설계평가, 그리고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비점 집계와 평가, 개선 이행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 챕터에서 성과평가 기준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개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수많은 절차를 거쳐 각자 맡으신 업무를 수행하고 계실 텐데요.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각 업무 절차마다 횡령 등 부정이 발생할 위험은 없는지, 그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통제를 잘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평가 및 감사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회사가 공시하는 재무 정보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공시를 하는 상장 기업은 매년 내부회계 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등 일련의 대형 회계부정 사건으로 인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년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인 현대글로비스는 2019년부터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상향된 수준의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주요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 수준으로 감사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약 부정이 적발되거나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내부회계 관리 제도 감사 결과 부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기업의 평판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의 하락 및 주주 소송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 영업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 금감원의 감리 위험 등 여러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통제 절차를 누락 없이 잘 운영하여야 하고 평가와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운영 일정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통상 매년 4월에 변화관리를 수행하며 업무 절차 변경 사항을 내부회계 문서상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된 내부회계 문서를 바탕으로 5월에 설계평가를 진행합니다. 운영평가는 연간 총 3차수로 나누어서 진행하는데 통상 7월에 1차, 10월에 2차, 그리고 차년도 1월에 3차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진행한 설계평가와 운영평가 결과는 매년 감사위원회에 보고됩니다. 일정과 각 평가 절차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조직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 내 모든 부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내부회계 전담 조직,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재경기획팀이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및 평가 등에 대한 관리를 담당합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설계, 운영, 평가 결과 및 미비점은 대표이사에게 보고되며 내부회계 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과거의 외부 감사인은 재무제표 위주로 감사를 하였지만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전 과정, 즉 회사의 모든 업무 과정을 검토하고 감사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재경기획팀이나 회계팀만의 업무가 아니라 전 부서의 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관련 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서 사용되는 문서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서는 RCM이라고 불리는 리스크 컨트롤 매트릭스입니다. 컨트롤 매트릭스는 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별 구체적인 통제활동 내용 및 평가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로 이 문서에 따라서 모든 평가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플로우 차트는 프로세스별 거래 흐름과 그 흐름에서 파악된 회사의 통제를 도식화하여 표시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일련의 업무 흐름을 이해하고 관련 통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첫 단계는 변화관리로 시작하게 됩니다. 변화관리란 업무 절차상 변화사항을 파악하여 내부회계 문서를 업데이트하는 절차입니다. 신사업 도입, 시스템 변경, 업무 절차 및 조직 변경 등이 변화사항에 포함됩니다. 업무 절차가 변경되면 업무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이나 성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각 변경사항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을 다시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는 통제활동을 설계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검토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상 업데이트하는 일련의 과정을 변화관리라고 부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매년 4월에서 5월경 변화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기 대비하여 통제활동에 변화가 있는지 각 팀에 문의하고 이를 통해 1차적으로 변화사항을 식별하게 됩니다. 설문조사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 인터뷰를 수행하여 업무 현황을 확인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를 업데이트합니다. 연 1회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연중에도 신규 시스템 도입, 조직 변경 등 다양한 업무상 변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월 설문 이후 발생하는 업무 변화 사항은 내부회계 전담 조직인 재경기획팀에 수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 관리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인 설계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설계평가란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오류나 부정을 예방하고 적시에 적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평가 절차를 의미합니다. 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각 평가 수행 부서는 설계평가 시 모집단과 예시 샘플 한 건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영평가란 통제활동이 내부회계 문서상 설계된 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 절차로 표본조사 형태로 연 3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표본조사 진행을 위해 가장 먼저 평가 대상 기관에 대한 모집단을 확인하고 그 모집단 규모에 따라 샘플 개수가 결정됩니다. 모집단이 커질수록 샘플 개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가령 연 1회 수행하는 통제활동은 모집단 개수가 한 건이므로 그 한 건에 대해 테스트를 수행하고 월 1회 수행하는 통제활동은 총 12개의 모집단에서 2개의 표본을 선택하여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운영평가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집단의 완전성 확인입니다. 모집단을 완전하게 확보하지 못하면 즉 평가 기간 내 발생한 모집단이 총 몇 건인지 확인되지 않거나 전체 발생 건 중 일부만 모집단으로 제출하게 되면 아무리 증빙을 많이 제출해 주셔도 통제 운영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평가 및 감사 수검을 위해 수차례 모집단이나 증빙 수정을 요청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평가 진행 시 RCM상 기술된 모집단의 완전성 확인 방법대로 누락 없이 모집단을 추출하고 완전성 증빙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재경기획팀은 제출된 모집단의 완전성을 확인한 후 일부 샘플을 선정하여 해당 샘플에 대한 증빙을 요청합니다. 각 평가 수행 부서에서는 테스트 절차에 따라 적절한 증빙을 제출하고 재경기획팀은 증빙이 적절한지 확인한 후 조서화합니다. 다음으로 미비점 집계와 평가 절차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비점 식별 시 그 중요성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며 중요한 취약점이나 유의한 미비점이 발생할 경우 그 중요도에 따라 감사 의견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하는 문서상 변형된 감사 의견이 기재되어 공시되므로 기업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비점은 설계 미비점과 운영 미비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통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계된 대로 운영되더라도 해당 위험을 충분하게 방지할 수 없는 경우 설계 미비점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설계가 적절하여도 실제 업무 절차 수행 시 통제가 설계된 대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면 운영 미비점으로 분류합니다. 통제 미비점 식별 시 재무제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여부, 왜곡 발생 가능성 여부, 왜곡이 발생할 경우 금액 규모, 보완할 수 있는 통제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비점의 수준을 중요도에 따라 단순한 미비점, 유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으로 종합평가합니다. 미비점이 식별된 통제에 대해 평가 수행 부서는 연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제로 해당 연도 내 개선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미비점을 개선 완료한 후에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수정된 통제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미비점 식별 및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KPI 평가 지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평가나 감사 중 미비사항 식별 시, 개선기한 미준수 시, 미비점 지요 완료 시의 그 중요도에 따라서 평가감 점수가 부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번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내부회계 모범 기준에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성과지표 운영을 필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사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결과를 각 수행부서의 KPI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평가 결과를 임직원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기준은 표 1번, 2번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을 설명드렸습니다.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 재경기획팀에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